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7단원, 사전은 내 친구 단원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사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과서 206쪽부터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206쪽에서 우리가 이번 차시는 여러 가지 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보는 건데요. 내용이 조금 많아서 2시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우선 교과서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기 전에 먼저 어떤 종류의 사전이 있는지 기억을 돌려봐야겠죠. 자, 그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초등국어 사전, 또 표준국어 대사전, 어린이 백과사전, 우리말 속담사전 등등 사전의 종류가 엄청 많네요. 그쵸? 자,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면 요거는 종이책인가요? 인터넷인가요? 인터넷 사전이죠. 여기 밑에다가 인터넷 사전이라고 써볼까요? 얘만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사전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써봤나요? 나머지 세 개는 종이책이죠. 종이책 이렇게 인터넷 사전과 종이책 사전으로 나뉘는데요. 종이책 사전에도 종류가 많아요. 출판사마다 그 사전의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하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초등학생용으로 사전을 낸 출판사도 있고요. 어린이 사전, 어린이 상식사전, 과학사전, 사회사전 등등등 출판사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 좋은 내용으로 자기 출판사마다 특징을 살려서 이런저런 사전을 만듭니다. 또 백과사전 있죠. 어른용 백과사전도 있고 어린이 백과사전도 있고요. 물론 인터넷에도 그때 백과사전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백과사전은 특별히 단어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있었어요? 자세한 설명, 예시, 사진자료 같은 것도 함께 있었죠. 또 우리말 속담사전 같은 건 뭐예요? 속담들만 모아놓은 사전이겠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지식을 사전으로 엮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사전이라는 건 단순히 단어의 뜻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특별한 종류, 특별한 과목, 특별한 지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도 사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이 낱말의 뜻을 찾아보느라 이 낱말의 뜻을 알려주는 국어사전을 주로 인터넷에서 활용을 하는 것 뿐이에요. 사전의 종류가 그냥 낱말만 알려주는 사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안 찾아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선생님이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으로 가볼게요. 표준국어 대사전. 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혹시 집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등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또 오늘 공부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 검색해서 나오죠. 뭐래요? 국립국어원. 자, 국립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죠. 자, 우리나라에 수많은 공공기관 등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말, 우리 단어의 뜻과 활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은 바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은 맞춤법, 또 단어의 바뀌는 정도, 단어의 형태 등등등 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단어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알려주는 기관이죠.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표준국어 대사전이 있어요. 원래 국립국어원은 여기 밑에 보이죠? 여기 기관인데 이 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거예요. 표준국어 대사전 사이트. 자, 여기에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볼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힘드니? 라고 물어봤어요. 힘드니? 힘드니? 자, 이 단어는 힘들어요, 힘들까? 힘들었어요 등등등 형태가 바뀌는 낱말이죠. 이 단어의 기본형은 뭘까요? 힘드다? 아니죠. 힘들다겠죠. 자, 한번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힘드니로 쳐서 나오는지 볼게요. 힘드니로 찾기. 아, 여기 힘든이라고 검색했더니 안 나오는데 이건 뭐죠? 우리말샘 검색 결과로 바로 가기? 아, 우리말샘 검색 결과로 넘어가니까 힘든이의 기본형이 힘들다를 찾아주네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힘든이라고 안 하고 힘들다라고 제대로 기본형으로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힘들다. 오, 힘들다로 이렇게 기본형으로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힘들다. 전체 보기 눌렀더니 아,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한 뜻이 나옵니다. 국립국어원 사이트에서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표준국어대사전 사이트에 나온 게 사실 가장 정확한 편이죠. 우리나라 기관에서 만든 거니까요. 힘들다. 보면 활용형이 많아요. 뭐가 있어요? 힘들겠다, 힘든, 힘들어서, 힘들었다 등등등 힘들다, 힘들다, 힘드니, 힘든, 힘들어서 등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활용 형태가 있다라는 거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준국어 대사전 사이트로 들어가 봤는데 다른 사전 종류도 있었죠. 자,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전이 있냐면 아까 백과사전 봤죠? 네이버 백과사전, 인터넷 백과사전도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검색해 본 바 있는데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백과사전. 자, 인터넷이 약간 느리지만 이해해주세요. 네이버 지식백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백과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린이 백과, 미술 백과, 식물, 건강, 학생, 음식, 동물, 수학과학. 어머, 그냥 백과사전이라고 마냥 그냥 백과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네요. 너무 신기하다. 이 중에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건 어린이 백과였죠. 그런데 백과사전이 어린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참고하는 거니까 미술 백과에 들어가면 미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그림 자료, 사진 자료 등등등이 있을 거고 식물은 식물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겠고 건강과 관련된 지식, 또 학생 백과는 왠지 어린이보다는 나이가 많은 중고등학생 형님들이 보는 것과 같죠. 음식 백과, 왠지 우리나라 음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통 음식도 나와 있을 것 같고 동물, 수학과학, 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모여 있네요. 어린이 백과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우와! 초등 몇 학년 몇 학기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들이 들어가 있나 봐요. 와, 여러분 4학년 때 배우는 것도 있네요. 여러분 과학 좋아하나요? 사회 좋아하나요? 오, 여러 가지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들이 끝없이 나옵니다. 3, 4, 5, 6학년에 나오는 것도 다 나오고 또 다른 백과, 미술 백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어른도 볼 수 있는 건데 오, 이게 종이책으로 된 백과사전은 두껍겠죠. 그런데 인터넷은
그 양이 무한대라서 얼마든지 많은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추천 작가도 있고, 와, 이거는 선생님 본 적 있는 그림인데, 악마 추방? 오. 유명한 뭉크의 작품,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등등등, 바로 그 옛날 시대의 그림, 그리고 우리나라 서예서체 등등등. 미술백과 한번 봤고요. 식물백과는, 우와,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주간조의 탑! 이번 주에서 사람들이 검색한 것 중에 검색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것들을 보여주나 봐요. 양귀비, 금계국, 아스파라거스, 또 접시꽃 등등등 주간 조회수 탑을 보여주고, 밑에는 한국의 야생화에도 있고, 우와, 사진 자료도 있고, 오, 식물, 동물 아닌 균류, 식물과 관련이 있는 식물 외의 것도 나와 있고, 이렇게 그림 검색도 되고, 우와, 등등등. 식물백과도 참 신기하네요. 선생님이 사실 꽃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우리 성합지원 2반에도 화분 2개 갖다 놨는데 발견한 친구도 있나요? 선생님이 우리 반 화분에 이름과 꽃말도 적어놨어요. 자, 선생님이 적은 그 화분에 있는 꽃이 누군지 궁금하다면 이렇게 식물백과에서 찾아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학교에 와서 식물 이름 기억해뒀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또 건강백과는 왠지 어른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질병, 여기도 주간조의 탑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요새 대상포진, 공황장애 등등등을 많이 검색하나 봐요. 조현병. 뉴스에서 많이 본 질병들이 여기 있네요. 질병도 있고,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의학 분야의 개념들도 있고. 자, 엄청 자세한데, 대상포진은 선생님이 이게 왜 대상인지 궁금했는데, 대상포진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는데, 이 대가, 대상포진할 때 대가 한자로 띠라는 뜻이래요. 띠. 그래서 대상포진이 다른 뜻이 아니고 이제 몸에 띠 모양으로 이렇게 물집이 잡힌다고 해서 대상포진이라고 한대요. 선생님이 잘 몰랐던 거를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나요? 고혈압, 저혈압, 어른들, 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검색을 많이 했겠죠. 우와. 우아할 게 아니네. 좋은 게 아니었네요. 자궁경부암 등등등 질병백과도 있고, 스트레칭 방법도 있고, 등등등. 건강백과. 어른들이 많이 보실 것 같고, 학생백과 뭐죠? 학생백과. 학생백과는 보니까 내용이 초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걸로 보니 중고등학교 형님들이 보는 게 맞나 봐요. 그쵸? 와, 선생님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네요. 천안함 피격 사건. 이거 우리 6월이 호국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이어서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달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 중에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6월 25일 6.25 전쟁했던 그날도 있고,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천안함 피격 사건 참 가슴 아픈 일. 이런 것도 지식백과에 6월이라서 이번 달 주간 조회순 탑에 들어갔나 봐요. 그쵸? 이태석 신부님도 유명하신 분이고, 심폐소생술, 이것도 청소년들이 관심 있게 찾아봤나 봐요. 또 산딸기, 지금 막 열리는 계절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봤나 보죠? 등등등. 그쵸? 학생백과다 보니 과목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국어, 사회, 수학과 가리지 않고 음악, 미술 등등등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네요. 자, 음식백과 한번 볼게요. 음식백과. 오, 그냥 선생님은 막연히 뭐 짜장면, 뭐 타코 이런 음식 생각했는데 열매도 나와 있네요. 살구, 딱 지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계절이죠. 블루베리,
보리수 열매 등등등, 체리. 선생님이 이 보리수 열매를 잘 몰라서 길에서 볼 때마다 이게 뭔가 체리도 아니고 뭘까 궁금했는데 보리수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지금 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보리수 보면 얘 보리수지? 라고 알겠네요. 블루베리, 체리 등등등. 선생님이 찾던 게 나왔어. 쇠고기의 부위별 명칭과 용도. 우리 소고기도 부위별로 다 따로따로 팔고 쓰임새가 다른데 그냥 소고기라고만 나온 게 아니라 부위별로 구별도 해주고 구분도 해주고 어디에 쓰이는지 아주 자세히 나오네요. 부추, 우리 부추 절임 많이 급식에 나오죠. 부추가 먹으면 좋은 점도 엄청 자세히 나오고 버섯도 하나가 아니라 상황버섯, 여러 가지 버섯의 종류도 나오고 완두콩 등등등. 여러분 완두콩 항상 콩 모양만 봤지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 본 적 없죠? 선생님도 본 적 없어요. 요렇게 열리는구나. 완두콩 여기 이렇게 열리는구나. 선생님 완두콩 꽃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다 익었을 때 이 콩 주머니 모습은 봤는데 꽃 정말 처음 봐요. 이렇구나. 원산지, 재배지역 특징, 재배 시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쵸? 우리는 보통 음식에 올려져 있는 다 수확이 된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히 볼 수 있군요. 식물사전에 이어서 음식 백과도 봤습니다. 동물 백과는 우리 흔히 동물하면 포유류만 주로 생각하죠. 우리 숲체험을 통해서 포유류, 조류, 양서류 등등에 대해서 이름대기 게임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배웠던 거, 숲체험 때 배웠던 양서류 기억해요? 왜 양서류죠? 양쪽에 살아서? 왜 양서류예요? 이 양서류는 물과 육지 둘 다 왔다 갔다 해야 살 수 있어서 양서류죠. 기억나나요? 포유류를 우리가 주로 생각해요. 닭은 조류고 돼지, 말, 소, 강아지, 고양이 같은 포유류를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무당벌레, 맞아, 무당벌레도 곤충도 이 크게 보면 동물에 속하죠. 달팽이, 벌레, 고라니, 얘는 포유류. 밑에 보니까 한반도,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 남한, 북한 합쳐서 한반도에 사는 동물, 반려동물, 집에서 함께 우리의 반려자를 할 수 있는 동물. 이렇게 그냥 동물 사전이 두서없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신기한 동물, 우리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진 옛날에 살았던 동물, 보니까 고생물, 엄청 옛날 생물, 기생충 등등등 희귀생물에 대해서도 나오고 역시 백과사전은 그냥 단어 뜻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세한 지식도 이렇게 알려주는군요. 그렇군요. 수학과학 백과도 한번 검색해보면 수학이랑 과학에 특화된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지식들이 주로 있는 사전인가 봐요. 개방초, 종자저장소, 대사증후군, 스테로이드. 약간 어려운 걸 보니 대학생 형님들 또 어른들도 수학, 과학 관련된 거 공부할 때 많이 보시는가 봐요. 피보나치 수열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와, 이미지도 돼 있고 중고등학교 형님들이 보는 수학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이 그냥 교과서 보고 이런 사전이 있대요 하고 끝 하면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일부러 같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방금 본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두 개는 종이책 사전이 아니라 둘 다 인터넷 사전이었죠, 여러분. 여러분은 인터넷 사전을 주로 보지만 옛날 한 20, 30년 전에는
아주 백과사전을 진짜 종이책으로 된 수십 권, 수백 권을 세트로 사서 집에다 놓고 공부하는 게 유행이었대요. 선생님이 부모님께 물어보니까 부모님들 어리셨을 때는 이런 사전이 인터넷 사전이 안 돼 있어서 두꺼운 종이책 백과사전을 보셨다고 하네요. 자, 그럼 사전에 대해 검색하는 건 여기까지. 교과서로 넘어가죠. 자,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유심히 봤냐면 여기 밑에 한 가지 사전을 정해 그 사전을 살펴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원격 수업이라 지금 발표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 대신에 일부러 선생님이랑 같이 이것저것 사전을 살펴본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쏙 들었던 사전이 있나요? 어떤 사전이 마음에 들었나요? 답은 없어요.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던 거 혹은 이 그림에 있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사전의 종류를 한번 써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식물 백과사전.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동물 백과사전도 있었고 어린이 백과사전, 수학, 과학 백과사전, 또 건강 백과사전, 학생 백과사전이 아니라 뭐였죠? 학습사전, 학습 백과사전, 미술 백과사전 등등등 엄청 많았고 또 속담사전, 국어사전 등등 굉장히 종류가 많았죠? 여러분 마음에 쏙 든 사전을 하나만 적어 보세요. 여기다가 사전의 종류만 적어 봅시다. 자, 적어 보고 특징도 간단하게라도 적어 보세요. 자, 식물 백과사전이면은 식물에 대해 사진과 설명이 자세히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속담사전이면 여러 가지 속담에 쓰임이 나와 있을 거고 여러분 어떤 걸로 적어볼래요? 마음에 드는 걸로 적어보세요. 또 뭐가 있으려나? 예를 들어서 미술사전이면 미술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을 거고 자, 여러분 마음에 들었던 사전을 한 가지만 적어보고 특징도 간단히 적어보세요. 또는 이렇게 특징 적을 수 있어요. 종이책 사전이다. 또는 인터넷 사전이다. 여러분 마음에 든 것은 종이책 사전이었는지 인터넷 사전이었는지 그 뜻을 적어봐도 됩니다. 알겠죠? 요 쓰임과 좋은 점은 학교에 와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었던 사전 종류랑 특징 한 가지 정도 간단하게 써보세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적으면 돼요. 이미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다면 위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적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천천히 잘 적은 다음에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쪽 207쪽으로 넘어오십시오. 207쪽, 208쪽을 보면 209쪽까지 있네요. 210쪽까지 있네요. 선생님이 너무 글을 짧게 생각했네요. 글이 좀 긴데 이 글은 화성 탐사에 대한 글이에요. 즉 과학 분야의 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화성에 대해 이미 물론 잘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과학자가 아니므로 분명히 모르는 낱말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모르는 낱말 그냥 무시하고 읽어야지 이랬겠지만 우린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사전을 배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전에서 필요한 우리가 모르지만 알고 싶은 낱말의 뜻을 찾으면서 이 글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쵸? 글을 쭉쭉쭉쭉 읽어볼 거고 또 어떤 활동이 있냐면 이 글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다가 답을 할 거고요.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을 찾아 써보는 활동도 할 거고 또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서 그 뜻의
그 뜻을 여기다 옮겨 적는 활동도 할 거고, 낱말 뜻을 찾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어떤 사전을 이용했는지도 써볼 겁니다. 할 게 많죠? 할 게 많아서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요. 여러분이 영상 끝나고 하실 일 첫 번째, 요거 내 마음에 들었던 사전의 종류와 특징 간단히 쓰는 거 했는지, 그리고 요 글 읽는 것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하십시오. 자, 정리 뭐라고요? 여기 빈칸 여기까지 채우는 거 안 채운 친구들 마저 하고, 또 207쪽부터 210쪽까지 글 읽기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면서 내용도 정리하고 단어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